제6회 용인시장배 및 기호일보 전국 바둑대회 용인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대회는 바둑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바둑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학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시간이고요. 또 자녀들이 대회에 출전하면 학부모님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네. 직접 이렇게 참여도 해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 태블릿을 활용한 바둑도 있었고요. 네. 맞춤형 지도 바둑, 주사위 바둑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바둑 보급에 힘을 쓰고 있는 MC 윤만두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주사위를 통한 바둑 게임도 진행이 되었고요. 다양한 게 정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또 대회 나와서 일찍이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용인시장배 같은 경우는 대회에 참가했던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이벤트인데요. 행운 상품 룰렛 돌리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끔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네. 오, 가장 좋은 선물을 가져갑니다. 정말 추운 날씨였지만 바둑에 대한 열정으로 용인까지 와서 또 대회를 치르는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이번 대회 호전몽이라는 팀명으로 참가한 선수들입니다. 네, 선수들이 다 이제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됐고요. 네. 이제 결승 상대인 보라기호에는 좀 시니어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인 성인단체부 A조 각 팀의 주장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김세권 선수와 엄동건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용인 성인 4인 단체부에서는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초반 그리고 중반이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엄동건 선수가 안정적으로 판을 짜 나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변에 흑의 활용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흑이 이제 나와 끊는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백이 정확한 수순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유일했어요. 여기를 이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백의 수를 한 수 늘리는 게 이 형태에서 수를 내주지 않는 유일한 응수였고요. 엄동건 선수가 좀 전투를 피할 만한데요. 네, 이런 네. 수익을 정확하게 지금 김세권 선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판이 점점 좁혀지는데요. 엄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끝내기로 가면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번 집을 세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집 균형이 좀 다 맞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한 상변이 23집 정도. 좌쪽이 17집이니까 40집, 아래쪽이 쉬운 집의 중앙인데 중앙은 아직까지는 집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쉬운 네. 집 정도로 보겠습니다. 흑집은 좌상 쪽이 7, 자, 변 쪽이 4집이니까 11집, 12, 14, 16, 한 18집, 20, 30, 36, 30, 40,
쉬운 쉬운 둘 쉬운 넷 쉬운 여섯 쉬운 일곱. 지금 흙집 한 60집 나거든요. 반면 10집 차이인데요. 반면 10집. 그리고 흑선입니다. 네, 흙돌 차례이고 중앙 쪽에 백이 이게 열붐이 아니라 좀 집으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백이 뭔가를 해보려면. 이렇게 끝내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셌던 형태 판단에서 흙집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지금 반면 10집보다는 좀 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은 이 자리 하나 밀고 뭐 중앙에 어딘가 두면서 그래도 여기서 한 덤 정도 만들면 또 미세한 바둑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형세 자체는 흙이 약간이라도 좋겠네요. 백이 조금 역전을 시키려면은 좌변에서 두 칸으로 벌려져 있는 자리에서 득을 볼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당장 뭐 들어가는 수 같은 경우는 이게 연결은 가능하지만 연결하고도 사실 별게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별게 없는데 오히려 중앙 쪽에서 좀 압박을 하면서 지금 흙이 좀 유리하다고 느끼면 이런 데를 이제 막아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후수로 받을 때 뭐 중앙 쪽을 좀 한 칸 또 띄면서 또 약간 집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우변 끝내기를 하는데 이 자리는 선수인 건가요? 이거는 거의 그래도 흙 입장에선 받아야죠. 이제 받지 않으면 한 칸 뛰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찌르고 붙일 때 여기를 또 껴붙여서 계속해서 깨질 수도 있겠네요. 단수 칠 때 패로 버틸 수가 있어요. 패는 흙도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받아둬야 되고요. 지금 바둑이 진짜 미세하다면 엄동원 선수가 좀 초조할 텐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뒀는데 그래도 이 상변 쪽에서 활용이 좀 잘 들어갔고 네. 자, 아래쪽에서도 백이 약간 악수 교환대를 하면서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백은 변화를 구해야겠죠. 네. 여기서 무난하게 둔다면 백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일자. 뭐 굉장히 큰 자리죠. 끝내기에서 특히 이제 2선 자리는 굉장히 가장 가치가 있는 자리거든요. 뭐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자리지만 약간 쉬워진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뭐 한 칸 뛴다거나 그냥 늘어둔다거나 했을 때 끝내기로는 약간 이득받지만 흙도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중앙 쪽이 백이 집이 별로 안 나거든요. 좋은 끝내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만들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수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끝내기로 큰 자리를 두면서 버텨가겠다는 뜻인데요. 자, 역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고요. 이런 바둑이 진행이 되었을 때 집도 적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백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빈틈을 찔러 가야 되는데 흙이 너무 두터워서요. 흙이 너무 두텁죠. 일단 좋은 자리예요. 네. 만약에 반대로 흙이 뒀다고 생각하면 백은 집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이제 공격당할 걱정을 해야 되고 집도 백이 안 나고 오히려 반대로 흙집이 중앙 쪽에 좀 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교환도 사실 쉽게 안 하는 교환이에요. 왜냐면 이게 두다 보면 돌이 이런 자리에 오고 뭐 이런데 늘어서 선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기에 하진 않죠. 네, 지금 이게 백돌도 다 자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돌이 오면은 안 받으면 수가 나요. 예를 들어 나와서 끊고 여기 끊고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 이제 따낼 때 또 단수 쳐서 촉촉수로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뒷맛들이 있는데 그런 거 뭐 변화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변수를 줄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손해만 안 보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럼 또 끝내기로 큰 자리 가겠네요. 지금 끝내기로는 글쎄요, 뭐 중앙 쪽 이런 자리를 가는 것도 크고 우상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젖히는 게 역끝내기 4집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100이 내려서면 받아야 되고 100집이 하나, 둘, 셋, 4집이 나는데 반대로 두면 이제 100이 한 집도 안 나죠. 흙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만 네. 역끝내기 4집. 그래도 지금은 역끝내기 4집보다는 더 큰 자리가 뭐 중앙이 될 것 같은데요. 막는 것도 크네요. 여길 막아서 이제 100이 손을 뺀다면 이런 자리를 들어가고 젖혀서 100이 자충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음 후속 수단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끝내기에서 엄동원 선수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큰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서 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반면 열집의 흐름이 뭐 크게 지금 바뀌질 않고 있어요. 차이를 좁히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네. 젖혀서 받았는데 글쎄요, 일단 아래쪽에 끝내기를 또 당하기 때문에 백은 는다고 했을 때 또 여기서 막을 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막으면은 이자를 끊어서 또 수가 바로 나죠. 확실히 판을 두텁게 짜다 보니까 끝내기에서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젖히는 것까지도 아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엄동원 선수가 계속해서 좀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니어 선수가 시니어 선수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서 만나게 되면 뭐 부담은 주니어 선수들이 더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런 바둑을 이제 선호하게 되죠.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이변도 일어납니다. 가끔. 주니어와 또 시니어가 결승에서 만났을 때 이변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화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니어 선수와 시니어 선수가 만나는 상황은 보통 전국대회가 펼쳐졌을 때 이제 주니어부와 시니어 여성부를 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는 주니어 선수들끼리, 이제 시니어 선수와 여자 선수는 이제 함께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는데 결국 각 부문의 우승자가 최종 이제 통합 우승을 가리게 되고 거기서 주니어 우승자와 이제 여성 시니어 부문의 우승자가 만났을 때 시니어 선수가 이제 이기게 되면 확실히 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아마추어 생활을 한 4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주니어부, 시니어부가 나뉘어져 있질 않았기 때문에 통합이었군요. 네, 뭐 예선전부터 시니어 선수들과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뭐 이변이라고 할 것도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굉장히 까다로웠죠. 이제 네. 시니어 선수들을 만나면 굉장히 부담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판에서 더 좀 실력 발휘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그래도 엄동원 선수가 안정적인 끝내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역전이 되고 있진 않는데요. 네. 딱 반면 열집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호전몽 팀과 보라기호의 팀, 양 팀의 특색이 딱 극명하게 나뉘었기 때문에 호전몽 팀에서는 서로 안정적으로 두자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네. 팀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팀 구성 자체가 너무 셌죠. 네. 이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엄동건 선수와 한정석 선수는 KBF 리그에서도 얼굴을 볼 수 있는 특히 엄동건 선수는
이제 뭐 거의 랭킹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그런 선수와 더불어서 이 조현성 선수와 김준식 선수도 굉장히 이제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엄동건 선수보다도 어린 선수예요. 좀 확실히 팀 구성 자체가 뭐 굉장히 강력하게 구성을 해서 나왔고요. 네. 이번 대회가 이 4인 단체부에는 남자는 내셔널리그 출신이 선수 2명까지 보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가장 강력한 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 규정에 딱 맞는 팀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KBF 출신 이제 2명 선수 포함시켰고, 그리고 또 다른 규정이 이제 여자 선수는 뭐 누구나 가능하고 남자 선수는 연구생 출신은 이제 다 나오진 못하고 40살이 넘어야지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니어 선수만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호전몽 팀 같은 경우는 조현성 선수와 김준식 선수가 이제 연구생 생활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린 선수들인데 팀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보라기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시니어 선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녀노소가 같은 부문으로 어우러져서 나오는 대회가 많진 않은데요. 이번 대회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지금 엄동건 선수를 주축으로 한 호전몽 팀의 나이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조현성 선수와 김준식 선수가 나이는 뭐 조금 더 많네요. 네. 네. 그래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잘 꾸렸고요. 네. 자, 마지막 2선의 끝내기 100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뭔가 변화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변에 손을 뺐어요. 상변 쪽은 흙이 한 칸을 뛰어 들어오더라도 뭐 워낙 좀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또 손을 빼고 이제 백이 둬야 되고요. 이 자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반선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 이제 단수 자리인데 이 단수는 따내도 이으면 되는데 너무 급소 자리를 흙이 딱 뒀기 때문에 흙이 이제 끝내기 수순이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백이 건너붙여서 변화를 구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서요? 여기서 건너붙이는 수.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치받아서 끊을 때 패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 있고 이렇게 되면 일단 흙의 진영을 다 깼고 돌파해도 이게 따라 나가면 안 잡히네요. 백돌이 단수 네, 칠 때 단수가- 나오면서 이제 세 점이 단수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버텨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마지막 버티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손을 뺐어요. 바둑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일단 패 모양이 나기만 해도 조금 떨리거든요. 그렇죠. 이거 여기를 받아주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붙여서 가야 됩니다. 돌파하면 치받아서. 이 패를 해야 돼요. 흙은 이제 패를 안 할 거고요. 근데 흙도 딱 이 자리 당하면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이 형태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받기에도 한 점이 잡히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받는 수. 물론 끝내기로 한 5점 이상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뭐 이런 자리를 두면 흙도 늘면서 끝내기로도 크고 앞서 살펴봤던 건너붙이는 자리가 이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느는 자리가 정말 크네요. 네.
이 자리를 뭐 붙인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형세가 역전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를 둬야 유리한 엄동건 선수를 흔들어갈 수 있습니다. 받아뒀습니다. 받아뒀어요. 이렇게 되면 흑 입장에서도 이 자리 늘어둘 겁니다.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내기로 그냥 큰 자리 네. 가네요. 이 자리 같은 경우도 한 5집 이상이죠. 5집은 훨씬 더 되겠습니다. 한 6집은 되겠네요. 네. 그 옆으로 젖혀갔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흑 입장에서 고민이 안 돼요. 뒤로 받으면 되니까. 이 자리를 두고 나오는 건 끊겨서 안 되고 이어야 되는데 맞게 되면 별게 없습니다. 아쉽네요. 김세권 선수가 이 건너붙이는 수만 봤다면 그래도 좀 더 해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동건 선수가 예를 들어 치받고 이렇게 받아도 바둑은 유리하겠지만 이거 잡히면 이제 내가 손해 봤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흑 입장에서 뭐 패감 계산을 해서 이 자리 두고 뭐 이런 걸 버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변화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흑도 떨리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집으로도 많고 또 바둑도 두텁다 보니까요. 지금 한번 계산해 볼까요? 흑집이 8, 10, 12, 14, 17, 18, 20, 22, 24, 26, 28, 30, 40, 50, 60, 62, 64, 66, 74집 정도 나거든요, 흑이. 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집은 3, 4, 6, 8, 10, 16, 18, 20, 30, 34, 36, 38, 100이 막았다고 보고 30, 40, 42, 44, 46, 47, 50, 54, 56, 58 60집이 채 안 나거든요. 조금 모자라네요. 네. 확실히 끝내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흑이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것 네. 같고요. 10집 이상 차이예요. 네. 이제는 지금까지 두었던 대로 쉽게 정리를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네. 이 자리도 큰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한 수를 내려서게 되면 귀 쪽은 이제 더 이상 가위수를 안 해도 됩니다. 흑이 돌이 오더라도 백이 손을 뺄 때 막아도 뒤에서 수를 메우면 백은 세 수인데 흑은 두 수라서 수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자리를 하나 두게 되면 예를 들어 백이 막고 이어진다고 보면 백의 수가 한 수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바로 수가 되죠. 자, 그럼 백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이제 손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부분적으로 흑이 여기를 붙여요. 차단이 어려운 건가요? 네, 일단 차단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여기를 둘 때 뒤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내려서게 되면 이게 뭐 안쪽에서 수는 더 이상 못 메우고요. 바깥쪽에서 수를 메워 들어가도 단수 치고 따낼 때 따내면 패 모양이 났네요. 패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흑이 유리한 패가 되거든요. 백도 반발은 못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자리 둘 때 뒤로 가야 되고 연결하고 백이 또 한번 가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큰 자리를 뒀어요. 지금 백이 두어간 자리도 커 보이는데요. 네, 지금 둔 자리도 뭐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큰 자리이긴 한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도 끝내기가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엄동근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어오고 있는 흐름 자체가
변화를 지금 안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혹시 내가 붙였다가 상대가 여기 둘까봐 그런 거거든요. 패가 나긴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막는 수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기를 메우면 잡혔거든요. 그러면 붙이고 잡고 두고 따내게 되는데, 자, 이 형태와 흙이 그냥 붙인 것의 차이점은 백의 집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이렇게 된 것과 백집도 한 집이 차이 나네요. 백집도 한 집이 차이 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게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이 먹여치는 자리가 있어요. 아, 또 패가 있네요. 네, 이게 뭐 따내는 건 계속 패고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나오면서 큰 수가 나죠. 아, 그러면은 흙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건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악수. 네, 큰 악수입니다. 네. 네, 그래도 그냥 한 번 더 바꿔 두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건 너무 몸조심을 해서 뭐 엄동원 선수가 약간 정교한 부분에서는 조금 실수가 나왔네요. 네. 그래도 승부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승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미세한 바둑이었다면 흙은 당연히 이 자리를 그냥 붙여서 갔어야 돼요. 여길 막아도 단수 치면 바로 수가 되기 때문에요. 길을 교환하기 전에 변으로 확실히 이득을 보겠다는 뜻이고요. 이제 끝내기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변화를 주기 싫어했는데 또 이 장면에서는 먼저 단수를 치네요. 아, 그래도 이거는 반발하면 지금 8집, 12, 한 13집 뭐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무리 많이 깨도 13집까지는 안 돼요. 확실하다고 본 거네요. 뭐 이거는 받아야 된다. 그때 받겠다. 엄동건 선수가 뭐 평소에 두는 어떤 화끈한 바둑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전략적으로. 그래서 김세원 선수도 프로필에 전투형이라고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기, 힘 대 힘의 맞대결은 사실 뭐 모릅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제한 시간도 짧다 보니까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죠.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차이를 좁힐 곳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뭐 남은 끝내기로는 들여다보고 이런 자리 찔러서 뭐 한 점을 살리면 이 교환들 자체로 흙집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뭐 막는다거나 하는 끝내기가 가장 큽니다. 네. 이 대회가 4인 단체부 결승전, 또 4명이다 보니까 2대2 승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장전을 승리한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 판이 더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기우에서 김세권 선수를 주장전으로 내보낸 데에는 김세권 선수가 보라기우의 팀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라는 건데요. 네, 정말 잔뼈가 굵은 아마추어 선수고요. 호전봉 팀에서는 엄동건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회 하는 내내 든든했겠습니다. 마지막 아래쪽 빠져간 자리
이 자리도 지금 끝내기 부분에서 가장 큰 자리가 되겠죠? 네, 가장 큰 자리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중앙 쪽 같은 형태가 여기가 들여다봐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흙이 이 공간을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수를 치고 여길 찝어서 또 백을 옥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길 나가더라도 돌파를 하면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백은 뭐 여기까지 나간다고 하더라도 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두 집밖에 안 나네요.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백은 정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아기 쪽 막는 끝내기가 생각보다 큰 자리였네요. 우악이 막는 자리 뭐 집으로도 크고 그러니까 혹시 모를 나중에 상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로 백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막아서 상대가 나올 때 지켜두는 끝내기가 가장 크죠. 네, 그 찝는 자리를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세건 선수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나는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네. 상대가 안 싸워주니까. 그러게요. 네. 또 기풍도 전투형인데요. 네. 정말 초반부터 전투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고요. 돌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크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엄동원 선수는 본인이 딱 되는 곳에서만 싸웠어요. 네. 변화가 거의 없는 곳에서만 이득을 보려고 했고요. 네. 나머지는 다 뒤로 받아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참 어린 선수와 대결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텐데 또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한 판이 됐겠죠. 네. 김세건 선수로서는. 지금 수순 중에 지금 흙이 붙여왔죠. 이런 들여다보는 자리는 이제 선수 자리거든요. 선수 되는 곳은 빨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오는 게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붙이는 게 가능하다고 수있게 한 거예요. 엄동원 선수가.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게 지금 끊고 이어서 차단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를 찌르고 끊으면 오히려 백세점이 잡혀요.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갔죠. 집 차이가 더 벌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한 15치까지 바둑이 벌어지겠습니다. 네. 마지막 끝내기 부분에서도 흙이 이득을 봅니다. 자,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요. 그래도 김세건 선수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끝까지 수순을 진행시켰는데요. 결과는 흙 10집 반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아쉬운 바둑이었겠는데요. 엄동건 선수가 승리를 하고 또 나머지 3명의 선수도 승리를 하면서 호전몽 팀이 4대0 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작은 실수가 나와서 조금 좋다고 생각하고 배구했었는데 이제 중반이랑 중반에 이제 상대방 끝내기 실수가 계속 나와서 이제 무난하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라운드랑 2라운드에 뒀던 선수들이 이제 KBF 리그나 이제 아마시합에서 뒀던 선수들이라 이제 상대가 이제 생각보다 너무 강해가지고 놀랐고요. 그렇게 이제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얼마 안 남은 입단대에서 입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입단하고 나서 이제 실력을 천천히 키워가면서 이제 세계대회 본선 무대에도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동건 선수와 김세권 선수의 대결에서는 엄동건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전략이 잘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워낙 호방하고 전투적인 바둑을 구사하는 엄동건 선수. 뭐 이번 대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임하면서 좀 안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또 팀까지 4대0 왕봉승을 거뒀어요. 네, 이제 호전몽 팀이 전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승전이라서 좀 보라 기호의 팀도 굉장히 막강한 전력의 선수들인데 네.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전몽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3년 만에 재개된 용인시장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행사로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